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에버튼 뉴캐슬 축구와 관련하여서 에버튼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뉴캐슬 팀은 화요일 맨유를 상대로 하여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에버튼 팀은 시즌에 있어서 초반만 하더라도 챔스권이 가능한 4위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였는데 워낙 탄탄한 스쿼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팀이었고 좋은 감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지만 칼버트 루인이 장기적인 부상과 함께 히샬리송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하위권으로 추락을 하였고 윙백인 루카디뉴와 센터백에서의 예리 미나 등 수비진의 전력에 대한 누수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에는 칼버트 루인이 돌아올 것이고 보이고 미나의 출전에 대한 가능성도 보입니다. 히샬리송의 공백은 이머비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뉴캐슬 팀은 맨유 상대로 하여서 생막시망의 선제골이 나오는 등에 있어 선전을 하면서 승리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비록 후반 카바니에게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승점 1점에 그치긴 하였지만 연패를 끊어내는 등에 있어서 승점 추가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무리하게 공격에 있어서는 나서지 않고 역습에 전념을 하였는데 완성도도 좋았으며 수비진도 셸비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에버튼, 뉴캐슬 이 두 곳에 있어서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 있어서 필드 플레이어 부족으로 취소되는 등과 관련하여서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는 중이며 히샬리송의 부상에 대한 여파도 있습니다. 뉴캐슬 팀은 3일 동안 이번에 경기의 일정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량과 관련하여서 초반부터 가져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알란과 도쿠레 등이 중원 3선에 나서며 상대방의 중원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조 쉘비 선수와 롱스태프 등 뉴캐슬 중앙에서의 미드필더들은 떨어지게 되는 공격 전개 능력과는 달리 수비력은 출중하고 칼버트 루인이 나선다고 할지라도 아직 실전 경기 감각 저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비에 큰 위협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버튼 리그에서는 15위로 패패 승패 후 지난 라운드 레스터전과 벌리전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으며 체력에 대한 부담은 줄였지만 실전 감각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을 정도로 성적은 상대방과 유사하며 후방 라인에 대한 붕괴가 잦기도 합니다. 선수 개개인 역량에 있어서 널뛰기가 심하기도 하고 후방 부분에 라인이 수차례 무너지며 위기를 반복합니다. 특히나 센터백 조합에 있어서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비진 구축이 불가하고 그나마 앞선 첼시전에서 풀백 조합이 기민한 커버 플레이를 가져가긴 하였지만 미나 등의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제어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장기 부상으로 빠졌던 칼버트 르윈이 이번 라운드를 기점으로 복귀를 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며 히샬리송이 포지션을 다양하게 가져갔음에도 화력을 높이지 못하는데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볼 소유권을 늘리며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뽐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갑습니다. 결장자는 미나 고메스 델프 데이비스 히샬리송, 그레이 타운젠트 론돈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 뉴캐슬 축구 리그에서는 19위로 승패 패패 후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 이유이고 유독 안방에서 벗어나게 되면 득점이 잠잠한 곳입니다. 실제로 리그 경기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홈 득점에 비해서 1/2 수준의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며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니 공격 전개에 있어서 험로가 짙기도 합니다. 생막시맨과 윌슨 개인 기량에 의존을 하는 공격이 주를 이루며 그렇지만 최근의 맞대결 전적은 좋습니다. 앞선 3차례 맞대결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2승 1무로 패가 없으며 해당 경기에서 도합 3실점을 내주게 되면서 후방 제어에 공을 들였습니다. 작정을 하고 두 줄 수비를 가져갔으며 윗선의 압박 또한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실제로 3경기 평균적으로 볼 차단과 클리어링 수치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2배가량의 기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페르난데스, 루이스 덤맨만키오, 크레프스 하이든, 셸비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 뉴캐슬 이 두 곳에 있어서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첼시전에서 1대1 무승부 이후에 이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력 자원 체력에 대해서 아꼈다는 점을 따져보면 고무적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떨어지는 팀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는 반전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붕괴가 잦으며 수비진이 계속하여서 무너지게 되며 위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수비수 개개인 역량에 있어서 널뛰기가 심한 편이기도 합니다. 미나 선수의 부상 여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며 크가 빠지니 홀게이트 고드프리 등이 주력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대인 마킹과 빌드업에 있어서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다음으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며 수비수 자원 다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스쿼드에서 이탈을 한 뒤로는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을 하여서 사용을 하는 등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가 보긴 하지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중원 자원의 수비 가담마저 즉각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수비수의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잦기도 하고 이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맞대결의 전적에서는 우위를 점한다는 점, 지난 3차례 맞대결에서는 2승 1무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의 경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멀티 득점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에버튼 뉴캐슬 축구와 관련하여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